앞두고 더위가 시작되는 계절이에요. 오늘은 기온이 올라가는 여름을 대비한 식물관리법에 대해서 준비했는데요. 가지수는 조금 있지만 식물 생육에 모두 유기성을 갖는 내용이라서 영상을 끝까지 차근차근 보시고 여름철에도 예쁜 수영과 병충해로부터 자유로운 즐거운 가드닝 되시길 바랄게요. 한여름의 강한 햇빛은 식물의 잎이나 꽃 얼굴을 타게 만드는 일소 현상을 일으키기 마련인데요. 평소보다 더 빠른 속도로 수분을 빼앗아 가서 식물을 시들게 만들 수도 있어요. 남향에 위치했던 식물들은 조금 안쪽으로 들여주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잎 관상을 목적으로 하는 관엽식물이나 고사리과, 칼라데아과 식물 등은 장마철 습도가 높은 환경에서도 잘 자라는데요. 비가 없이 해가 쨍쨍하기만 한 여름에는 분무기를 수시로 이용해 주시면 빠르게 성장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배수가 원활한 베란다에서 생육하시는 분들은 아침 저녁 식물을 향해 물 샤워를 해주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고요. 화분 받침에 습도 조절을 위한 돌을 깔아놓고 물을 채워놓는 것만으로도 꽤 큰 효과가 있어요. 일조량과 실내 온도가 높아지는 것을 조금 늦게 알아차리게 돼서 평소보다 흙이 빠르게 말라 물주기 기한을 놓쳐 식물이 시들어버리거나 충분한 관수를 통해 화분에 물주기는 놓치진 않았지만 간혹 평소보다 타이트해진 물주기 기한 때문에 되려 가습에 걸리는 일도 종종 발생하게 되는데요. 유기질 퇴비를 적당량 넣어주면 수분을 조금 더 오래 간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양분을 공급하는 데도 큰 도움이 돼요. 흙의 성질을 퇴비를 통해서 개선시킬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셨으면 해요. 퇴비는 가격이 저렴하고 영양분을 비롯한 흙의 성질도 개선이 된다는 점이 상당한 장점이에요. 게다가 요즘엔 발효가 완료된 퇴비도 판매를 해서 집에서 발효시키는 작업의 불편함도 줄었어요. 원예 생활이 발달하면서 가든센터에 가면 토양 개선 영양제가 별도로 판매하기도 하고 분갈이 할 때 섞어 쓰는 방식의 고체 형태로도 판매를 하고 있지만 여름철에는 되려 화학 성분이 들어있는 비료 등의 사용은 자제해 주시고 시중에 판매하는 유기질 퇴비를 구매를 하셔서 적당량 섞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식물 키우기의 절반은 환기라고 할 만큼 환기와 통풍 중요성을 누구나 아실 거예요. 빛이 하나도 없는 지하 공간에서도 식물은 일정 기간 살기도 하지만 환기가 안 되는 공간에서는 단 며칠만 해도 식물이 죽어버린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환기 불충분은 병충해를 유발하고 예쁘게 꽃을 잘 피우고 엊그제까지 싱싱하던 수국이 물을 잘 주고 해를 잘 보여줬는데도 꽃얼굴이 고개를 푹 숙이는 이유를 모르셨던 분들은 환기에 주목을 하셔야 해요. 사실상 기온이 확 오르는 날씨엔 창을 열어두어도 생각보다 실내 공기 순환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다는 점은 아셔야 돼요. 기온이 갑자기 오르거나 갑자기 떨어질 때 사실상 환기가 엄두가 나질 않지만 서큘레이터나 공중분무, 물샤워 등으로 환경 개선을 반드시 해주세요. 화분 밑으로 충분히 물이 흘러나올 만큼 충분히 주는 것은 모두 알고 계실 거예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자면 조금 더 느린 속도로 충분하게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빠른 유속의 물주기는 화분 흙 속에 같은 물길로만 물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모든 뿌리를 골고루 적셔주기에 충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물이 부족할수록 필요 없는 잔뿌리가 더 많이 생기기도 하는데 이로 인해 물주기 기한마저 더 짧아져서 어느 순간 식물이 시들어버리게 되고 화분과 식물을 분리해보면 굵은 뿌리보다도 제거해야 하는 실뿌리만 화분에 칭칭 감겨있는 모습도 발견하셨을 거예요. 여름철을 맞이해서 천천히 시간을 들여서 물이 흙에 골고루 공급될 수 있도록 습관을 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식물이 성장을 하면서 잎이 노랗게 변하거나 하엽이 생기거나 더위에 시들시들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식물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래 묵은 하엽이나 색이 변해가는 죽은 잎은 빠르게 제거해주세요. 쓸데없는 증상작용을 억제하고 수분 손실을 막는 데 도움이 돼요. 다만 일시적인 물 부족으로 식물의 잎이 처진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물주기 횟수를 거듭하면서 회복이 어려운 잎들은 깨끗이 정리해주세요. 간혹 물주기를 놓쳤다가 물을 급격하게 많이 줄 때에도 뿌리는 이미 말라서 도관이 막혀버린 상태라 물을 만나게 되면 뿌리가 가습처럼 느낄 때도 있어요. 이럴 때 식물의 잎이 전체적으로 노랗게 뜨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고 관엽식물의 경우 이를테면 스파트필름은요
잎끝 뾰족한 부분만 살짝 노란 기운이 돌 때가 있어요. 이는 물주기 횟수보다 일조량이 적어서 충분한 증상작용을 하지 못할 때 발생한답니다. 평소 가습에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만 특히나 날이 더워질 때 물주기를 깜빡하고 나서 물을 급수했을 때면 더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물주기 기한을 잘 지켜주신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은 대다수 가정에서는 에어컨 실내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는데요. 직접적인 찬바람이나 따뜻한 바람은 입에 수분을 빼앗아 가고 건조하게 만들기 때문에 냉난방 장치 바로 앞에 식물을 두는 것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멀리 떨어뜨리는 게 좋고 서큘레이터 혹은 실링팬을 통해서 전달되는 정도로만으로도 식물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관리를 잘하고 있는데도 날이 갑자기 따뜻해지기 시작하는 5월부터 비가 와서 창을 환하게 열지 못해 환기가 어려워진 여름까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충해는 진딧물 같아요. 다행히 진딧물은 금방 제거되기도 하지만 많이 번져 있을 때가 아니면 쉽게 발견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은데요. 진딧물은 새잎이 나는 곳에 가장 많이 발견되고 꽃망울이 생기는 곳에서도 많이 발견이 돼요. 가장 좋은 방법은 발견한 진딧물은 약 도포하기 전에 모두 벌레를 휴지나 면봉 등으로 꼼꼼하게 제거를 하신 다음에 약을 도포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날이 너무 더워져서 창을 열어두어도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공기순환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게다가 건조함마저 더해지면 깍지벌레 같은 게 잘 생겨요. 특히나 실내 관여식물 중 고무나무나 극락조는 너무 건조한 공간에서는 깍지벌레가 잘 생겨요. 깍지벌레는 한번 생기면 꽤 오랜 시간에 걸쳐서 제거를 해야 되고 한동안은 괜찮다가 어느 계절이 되면 또다시 발생하기도 해서 완전한 뿌리를 뽑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분무나 물샤워 등으로 건조한 환경을 개선해 주세요. 지난번 겨울철 식물관리 영상에서도 강조했듯이 영양제의 소중함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충해약의 구비예요. 환기가 잘 되지 않고 건조한 실내는 충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이유가 되기 때문에 생긴 후에 급하게 제거하시기보다는 계절 변화에 맞춰서 미리 예방차 식물에 선 도포해 주세요. 자, 오늘은 여름철 식물관리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식물의 상태나 건강은 적절한 관리를 받지 않으면 힘든 시기가 될 수가 있어요. 선인장이나 다육식물처럼 더위에 잘 적응하는 식물도 있지만 꽃이 피는 초화는 햇빛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환기 통풍 같은 주의가 필요로 하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갖고 보살펴주면 식물들도 더운 여름을 잘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분갈이 혹은 영양제 시기에 관한 문의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알고 있는 지식에 한해서 답변해 드릴게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